네, 뉴스를 만나답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진료비가 너무 적고 진료 환경도 상대적으로 좋지가 않고 그래서 의대생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를 만나다에서는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이면택 회장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한 게 있어서 리포트를 잠시 보고 오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좀 같이 보겠습니다. 6개월 된 딸을 키우는 전유민 씨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접종할 때, 검진할 때 꼭 필요한 소아과가 군 전체에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딱 한 명 있었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공중보건의마저 지난달 전역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원주나 제천까지 진료를 보러 가야 되고 애가 아픈 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엔 소아과 병원이 없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고용해 근근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검진, 그다음에 또 갑자기 아플 경우가 있잖아요. 특상, 응급사항일 경우에 특히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하거든요. 강원권 유일의 소아응급센터가 있는 이 대학병원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축소할 형편입니다. 최소 6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2명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는 농어촌에서부터 심각한 의료 공백을 부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소아과는 660여 곳, 한 해 평균 130여 곳에 이르는데 대부분 농어촌에 집중됐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58곳에서 소아과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군 지역입니다. 저출산도 있고 숙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악순환이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지원은 쉽지 않으리라. 가뜩이나 취약한 의료 여건에 허덕이는 농어촌 지역이 요람에서부터 의료 격차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예, 임서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셨는데 저기가 지금 강원 지역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궁금증은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도 마찬가지인가? 왜냐하면은 그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부모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을 소아과에 데려갈 때 그때마다 북새통이다, 이런 얘기들도 또 적잖이 하시거든요.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수도권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수도권에서도 그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많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대학병원도 응급실 진료가 안 되는 병원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응급실 진료를 받지 못한 인력들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아이들이 남아있는 그 소아청소년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북새통이 된다. 오히려 오픈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며칠 전에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의사분들께서 모이셔서 하셨는데 네. 폐과를 선언을 하셨어요, 현장에서. 네. 예, 폐과는 말 그대로 이제 과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게 약간 오해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대에서 실제 그 과가 없어지는 것을 네. 의사회에서 정하는 건 아니죠. 네. 예. 다만 이제 그 현장에서 간판을 다른 걸로 이제 내걸겠다,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폐과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이게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이미 그 폐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폐과 상황에 이제 돌입한 상황이고, 이게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이나 기재부가 이 폐과 상황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뚜렷하게 내놓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은 그 동네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대학병원이 굉장히 이제 유기적인 체계로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먼저 폐과 상황에 처하고
그다음에는 대학병원까지 파급이 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학문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 그런 의미로 폐과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 5천 명 정도 의사분들께서 가입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현장에서 그렇게 간판을 바꿔 달게 되면 말하자면은 무슨 의원 뭐 이런 식으로 달게 되는 겁니까? 소아청소년과라는 이름이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게 그러면은 진료를 그 어린아이들 진료를 안 보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네. 보기는 보는데 성인들하고 같이 보게 되는 겁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들을 이제 그 상대하지 않는 노키즈존에 해당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이들을 보면 볼수록 이걸 병원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아청소년과를 4년을 이제 고생해가지고 잠도 못 자면서 전공을 했는데, 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성인 진료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병원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른바 노키즈 존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네, 지금 뭐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북새통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네, 몇 개가 안 남게 되니까 말이죠. 네. 근데 그 폐과라는 거를 그럼 하게 되시면 언제부터 하신다는 겁니까? 물론 이제 한꺼번에 다 하시겠다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또 네. 폐과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하고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예,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적으로 그 저희 회원들이 코로나 상황이 만 3년이 넘었는데 예, 그 기간 동안 도저히 병원을 운영을 할 수 없어가지고 성인 진료로 완전히 돌아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보시거나 요양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통증 클리닉을 하시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왜 예전에는 아이들 그렇게 보는 게 힘든 줄을 몰랐었는데 성인들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이게 그 힘들고 보상은 적고 병원조차 운영을 할 이게 여건이 되지 않더라. 예,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뭐 대략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미 그렇게 떠나신 분들도 있는데 다른 네. 곳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폐과를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간판을 바꿔다는 일을 네. 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러면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정해진 상황은 아닙니까? 교육센터, 의사회 주관의 이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1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회원들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적성에 따라서 다른 학과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떻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그 뭐 A반, B반, C반, D반 이런 예. 식으로 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음. 집중 교육을 하고 이게 준비가 충분히 먼저 되신 분들부터 먼저 이게 그 전환을 하는 예. 식으로 예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의사회에서 최근 5년 동안에 소아과가 660여 곳이 폐업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신 바가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숫자가 또 개업을 했다. 네. 그래서 총량적으로는 플러스 네. 마이너스를 해보면 네, 엇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네. 어떤 게 실체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폐업을 했고 다시 개업을 한 숫자고요. 본인 병원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폐업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병원을 하나를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재개업을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큰 빚을 지게 되는데 예. 그 상황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업 부분은 그렇게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 네. 개업도 비슷한 숫자라는 얘기는 그럼 네. 어떻게 설명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다시 자리를 옮겨서 아이들 보는 일을 하면 이게 상황이 나아질까라고 이제 5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건데 예.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저희 의사회도 그렇고 수도 없이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이나 기재부하고의 대화를 해왔었고 그 사람들이 저번에 2월에 이제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가신 그 현장에서조차 예.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었고 요번에 저희가 심지어 폐과선언을 하는 기자회견 장소에서조차 동시간대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사람들 보도자료에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우리는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예. 정부에 네. 대한 그 어떤 불신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드렸던 질문은 그렇게 힘들다면 네, 개업하는 사람도 적어야 될 텐데 네. 왜 비슷한 숫자가 개업을 했느냐라는 데 대한 어떤 설명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판만 의원으로 내리지 않았지 수학과 타이틀만 달고 있지 그러니까 성인 진료, 성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를 차라리 소아청소년과라는 말을 떼고 그냥 의원으로 바꾸고 성인 진료만 하는 게 이게 힘들기도 덜 힘들고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현실은 그대로인데 네. 예, 어찌됐건 개업은 또 개업대로 진행은 통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네,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소아청소년과로 개업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결국 핵심 내용은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이 이제 진료비가 적어서 좀 힘들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수입이 적어진 어떤 근본적인 요인이 뭐가 있겠느냐? 아까 본 대로 물론 이제 저출산이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거 말고 좀 수입이 적어진 이유를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입이 적어진 이유는 그동안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어떤 식으로 그 수입을 얻었냐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MRI나 CT 같은 검사를 한다든지 예. 처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수술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비급여 수입이 있다든지 그런데 소아청소년과는 오직 수입이 얻을 수 있는 걸 이제 진료비밖에 없습니다. 진찰료 말하자면. 예, 진찰료밖에 없고요. 예. 진찰료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을 그 오랜 시간 그러니까 내과 의사 선생님들을 예를 들면 평일에 9시에서 6시까지만 일하시고 토요일도 9시에서 1시까지만 일하시고 일요일은 쉬시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9시에서 7시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9시에서 뭐 4시까지 일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야만 병원이 돌아간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을 무한정 많이 봐야 병원을 유지를 했었는데 진찰료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 처했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정부가 다른 나라만큼의 진찰료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한테 충분히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진료비를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병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현실이고 네. 진료비를 높여주려면 결국에는 네. 정부 예산이 들어가거나 건강보험이 조정되거나 이래야 할 텐데 네. 그게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예, 그리고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 탓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돈을 드리는 거는 어른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 교육하고 건강에 투자하는 돈이 단순히 국민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하고 건강에 대한 투자를 하면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무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나라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열매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돈이 건강에도 투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관되는 질문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 부담으로 귀결이 된다면 네. 좀 이런 건 어떻겠느냐 하니까 이른바 인기 학과가 있잖아요. 네. 의대에서. 네. 그분들은 이제 나중에 개업을 하시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제가 네. 특정 과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들의 어떤 소득을 적절히 좀 낮추고 네. 소아청소년과라든가 혹은 기피학과가 또 있잖아요. 네. 그런 의사분들의 소득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 그러니까 양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하고 현대전자를 다니는 직원들의 보상이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을 깎아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이 충분히 이제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 중소기업을 오히려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충분한 보상이 되게 되는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할 네. 수 있겠으나 네. 아무래도 이제 재원이 한정적이고 네. 또 의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어찌됐건 고소득으로 분류되는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제안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제안 아이디어는 비단 시민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도 동일하게 개인 로펌이 아니라 예. 모든 걸 공적 법률 로펌 서비스만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늘리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기피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좀 의대생들이 가려면 네. 정원을 좀 총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대한의사협회는 그런데 반대 입장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소아과 의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사 정원을 늘리면 가장 큰 문제는 의사의 질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피과들이 대개 어떤 과들이냐면 사람 생명을 또 좌우하는 과들이거든요. 예. 소아과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명을 좌우하는 과인데 의사 그 숫자가 늘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게 의사질이 떨어집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좀 늘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 문제도 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질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이른바 기피과, 의사들은 바이탈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탈과 같은 경우는 딱 어떤 특정 순간에 한순간 그 판단이 잘못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환자가 하죠. 예. 문제가 되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고령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의사들 숫자를 늘리면 더 늘어갈 거는 불을 보다 이제 뻔한 일인데요. 과연 국민들은 동의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과에 지금 문제가 생긴 이유 자체가 이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 전문의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요양병원에 가 있고 성인 진료를 하고 있고 통증 클리닉을 하고 있고 미용 성형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의사 총량을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좀 별도의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요. 어찌됐건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와 정부가 대화를 좀 잘해서 네.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대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정부 네. 측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해결이 네. 좀 돼야 될 텐데. 네, 뭐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와 그 갑자기 대화를 안 하고 갑자기 폐과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누적된 게 있었다는 얘기죠. 뭐 제가 의사회장이 된 지 만 7년이 넘었는데요. 그 7년 동안에도 수없이 회의만 하고 이거는 무슨 그다음에는 회의한 다음에는 뭐를 한다고 하냐면 회장님 이거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연구 용역을 합시다라고 해서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결과가 1년 반 정도 지나서 나오면 그 얘기를 했던 이제 실무 과장하고 국장은 이미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불신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이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정부 기구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태스크포스가 대통령 산하에 있어야 되고 어린이청 같은 전담 기구가 다른 나라와 같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를 만나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면택 대하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